알츠하이머,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알츠하이머병에 이르게 하는 위험인자는 무엇이며 예방인자는 무엇인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은 알츠하이머 예방인자에 대해서 알아본다. 치매 인구 100만 명 시대. 65세 노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질병 치매.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치매는 이제 개인의 문제를 떠나 사회적 문제이다.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숙제인 것이다. 치매의 최고 치료제는 무엇일까? 알츠하이머의 90%는 예방이 가능하다. 그리고 인지력 감퇴 위험이 높은 유전자를 타고난 나머지 10%는 10년에서 15년까지 병을 늦출 수 있다고 주장한 미국 로마린다 대학교 의과대학의 딘 세르자이와 아에샤 세르자이 신경전문과 전문의 부부 교수들이 15년 동안 알츠하이머에 대하여 연구하고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적용하여 효과를 보았던 프로토콜, 그 혁신적인 치료법인 라이프스타일 개선 프로그램인 뉴로플랜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알츠하이머를 비롯한 모든 유형의 치매는 두뇌의 퇴행에서 비롯된다. 두뇌 퇴행을 유발하는 원인은 크게 염증, 산화, 포도당 조절장애, 지질 조절장애인데 이 네 가지 요인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알츠하이머는 기억력, 사고력, 감정 조절력, 문제 해결력을 손상하는 진행성 질환이며 치매의 한 종류로서 전체 치매의 60 내지 80%를 차지한다. 대부분의 알츠하이머 환자들은 첫 증상을 60대 중반에서 70대 초반 사이에 경험한다. 알츠하이머 환자 중 3분의 2는 여성이다. 65세 이후 알츠하이머 유병률을 보면 여성은 6명 가운데 1명인데 비해 남성은 11명 가운데 1명이다. 알츠하이머는 특이한 과정을 거치는 퇴행성 질환이다. 아이든 어른이든 인생의 모든 시기에서 두뇌가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중에 알츠하이머가 발병할 취약성이 잉태될 수 있다. 알츠하이머의 초기 증상은 무엇일까? 대부분의 경우에 가장 빠른 초기 증상은 단기 기억의 어려움이다. 여기서 시간이 더 경과하면 심한 감정 기복, 방향감 상실, 언어장애가 나타나며 목욕하고 옷, 입는 것 같은 기본 기능도 어려워지고 말기에는 걷거나 삼키는 것조차 못하게 된다. 치매를 정의하면 운전, 약 먹기, 전화하기, 요리하기, 금융관리 같은 기본적인 일상생활에서 한 가지 이상 어려움을 겪는 상태를 말한다. 치매의 모든 단계에서 공통분모는 불안이다. 초기 단계에 있는 사람들도 심한 불안을 느낀다. 인지력이 더 감소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마지막 단계에서 종종 불안이 감소하는데 이것은 자신의 상태조차 자각하지 못할 정도로 인지력이 손상되었다는 신호다. 딘 세르자이와 아에샤 세르자이 신경전문과 전문의 부부 교수는 라이프 스타일을 개선함으로써 알츠하이머와 인지력 감퇴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한다. 이를 위한 5가지 핵심 요인은 영양, 운동, 긴장 이완, 회복 수면, 두뇌 최적화이다. 이를 뉴로플랜이라고 명명하였다. 첫 번째, 영양. 뉴로플랜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영양이다. 음식은 우리 몸의 운명을 결정한다.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나이 들고 어떻게 죽을지는 음식에 달려있다. 음식은 몸을 지지하고 재생하는 데 필요한 근본 요소라서 알츠하이머와 싸우는 가장 중요한 무기이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식물 위주의 식단을 구성하도록 창조되었다. 우리 모두는 식물을 먹도록 디자인되었다는 것이다. 결코 우리 사람의 몸은 하루 2-3끼씩 고기를 먹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에 취약한 것이다. 뇌는 다른 신체 기관보다 나쁜 음식에 더 민감하다. 뇌는 다른 신체 기관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더 많은 노폐물을 만들기 때문이다. 뇌에 자양분을 주는 음식 톱 20은 아보카도, 콩, 블루베리, 브로콜리, 커피, 다크초콜릿,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아마씨, 허브티 바카, 레몬밤, 히비스커스 차, 허브고수, 딜, 로즈메리, 타임, 오레가노, 바질, 바카, 파슬리, 잎채소, 버섯, 견과류, 오메가3, 지방산의 조류 추출, 퀴노아 씨앗, 치아씨, 해바라기씨, 향신료 계피, 정향, 마조람, 샤프란, 너트메그, 타라곤, 고구마, 녹차, 강황, 동곡물기리, 메밀, 기장, 테프, 수수, 아마란스 등이다. 그리고 피해야 할 음식 톱10은 가공식품으로
감자칩, 쿠키, 냉동식품, 흰빵 등 가공육으로 파스트라미, 살라미, 베이컨, 핫도그, 소시지 등 붉은 고기, 달고기, 버터, 마가린, 튀긴 음식과 패스트푸드, 치즈, 페스트리와 사탕, 탄산음료, 과도한 알코올이다. 알츠하이머의 발생과 진행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식품 하나를 꼽으라면 설탕일 것이다. 설탕 섭취는 많은 연구에서 인지력 손상 및 알츠하이머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암, 당뇨, 우울증, 불안, 뇌졸중과도 관련이 깊다. 설탕이 간에 미치는 독성은 알코올의 독성과 유사하다. 설탕은 지질, 단백질, 심지어 DNA까지 손상시켜서 노화를 촉진한다. 설탕은 인간이 흡수할 수 있는 가장 파괴적인 물질 중 하나다. 설탕은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에 몰래 숨어 있을 수 있다. 다음과 같은 명칭들은 주성분이 설탕이거나 설탕과 유사한 형태의 당분이므로 주의를 요한다. 아가베 시럽, 흑설탕, 옥수수 감미료, 옥수수 시럽, 덱스트로스, 과당, 과일 주스 농축액, 액상과당, 고과당 시럽, 꿀, 전화당, 메가당, 락토스, 말토스, 메이플 시럽, 원당, 조당, 당밀, 수크로스 등이다. 냉장고와 찬장에서 제거해야 할 것들은 단 것, 가공식품, 시리얼, 쿠키, 케이크, 초코바, 감자칩, 크래커 등 짠맛 나는 과자류, 버터, 팝콘, 밀가루 빵, 유제품, 달걀, 육류, 가공육, 가금류, 알코올, 통조림 수프, 라면, 열대 오일, 코코넛 오일, 팜유이다. 우리가 즐겨 먹어야 할 것들은 모든 종류의 채소, 신선 또는 냉동 과일, 콩, 통조림, 무설탕 식물성 우유, 100% 통밀빵, 파스타, 유기농 콩나물, 100% 통곡물 시리얼, 통곡물 보리, 현미, 퀴노아, 카무트, 귀리, 미랄씨앗, 치아씨, 아마씨, 호박씨, 해바라기씨, 견과류로는 무염으로 아몬드, 브라질넛, 캐슈넛, 헤이즐넛, 마카다미아, 피칸, 피스타치오, 호두, 기름으로 아보카도 오일, 카놀라유, 포도씨유, 올리브오일, 해바라기 씨유, 저칼로리 식물성 감미료로는 대추야 자가루, 스테비아, 에리스리톨이다. 식당에서 안전하게 먹는 것도 문제이다. 일반 한식당, 두부 전문점, 쌈밥 전문점이 가장 좋은 선택지라고 한다. 청국장, 된장, 비빔밥, 콩비지, 순두부, 쌈밥, 콩나물국밥, 보리밥 등이 추천 메뉴이다. 보리밥에 각종 나물을 비벼 먹는 산채 정식이라면 최고의 외식 메뉴다. 단 동반 메뉴인 제육볶음과 바싹 불고기의 유혹은 피해야 한다. 이런 것들은 고기도 문제지만 양념에 설탕을 많이 넣는다. 일식집에서는 채소가 많은 회덮밥이 선택 가능한 메뉴다. 중식, 분식, 치킨, 삼겹살, 고깃집은 절대로 피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한식 뷔페는 좋지 않은데 정제 식용유를 사용하고 나물 반찬에도 설탕을 많이 넣는 데다가 달콤한 디저트류가 많기 때문이다. 한정식은 전통에서 변질되어 아무 것에나 설탕을 넣고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패밀리 레스토랑, 외국계 체인 레스토랑도 비추천이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어디서나 밥과 김치라는 긴급 대안이 있다. 삼겹살집에서 회식을 하는 경우 상추쌈, 마늘, 김치, 파절임과 밥을 먹으면 된다. 단, 맛을 보고 너무 달면 피한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뇌의 운명이 결정된다. 지중해 식단을 기본으로 잎채소, 베리류, 콩, 통곡물, 올리브오일 권장하고 고기, 버터, 마가린, 치즈, 설탕, 소금, 튀김, 패스트푸드를 제한한 식단을 58세에서 98세 사이 남녀 1000명에게 실시한 결과 식단을 철저히 지킨 사람들은 알츠하이머 위험이 53% 감소되었다. 건강한 식사 쪽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갈 때마다 인지력 감퇴 위험은 줄어든다. 인지 건강에 가장 효과적인 식단은 자연식물식이다. 음식은 우리 몸의 운명을 결정한다.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나이 들고 어떻게 죽을지는 음식에 달려 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은 우리 몸의 세포를 만들고 재생한다. 반대로 우리가 먹지 못한 것은 결핍을 만든다. 결핍은 몸에 스트레스를 주고 트라우마로 남는다. 뇌는 몸무게의 2%에 불과하지만 에너지의 25%를 사용한다. 음식은 에너지기 때문에 뇌는 먹는 것에 매우 민감하다. 음식은 일종의 환경으로 볼 수 있다. 어떤 음식 환경에 노출되느냐에 따라 병들기도 하고 건강하기도 하다. 당신이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뇌가 건강하게 발달해 스스로를 치유하는 환경이 조성되기도 하고 인지력 감퇴라는 내리막길을 걷는 환경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어떤 연구자들은 알츠하이머란 본질적으로 쓰레기 청소가 되지 않는 문제라고 주장한다. 우리가 한평생 뇌에 먹인 것이 잘못되어 생긴 문제라는 것이다. 나쁜 영향은 뇌를 여러 방식으로 망가뜨린다. 염증과 산화 부산물을 만들고 혈관을 막고 뉴런과 뉴런 연결에 필수적인 영양소를 빼앗는다. 이처럼 음식은 몸을 지지하고 재생하는 데 필요한 근본 요소라서 알츠하이머와 싸우는 가장 중요한 무기다. 두 번째, 운동. 운동 프로그램의 주된 장소는 우리의 집이어야 한다. 집에서는 언제든지 운동할 수 있고 옷을 차려입지 않아도 되며 돈과 시간도 절약된다. 장비가 없어도 집에서 광범위한 운동을 할 수 있다. 유산소 운동은 일주일에 150분 이상 빠르게 걷기 같은 중간 강도의 운동을 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유산소 운동을 하면 심혈관 질환,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우울증, 비만의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인지력 감퇴의 모든 위험 요인이 감소한다. 유산소 운동이 뇌에 미치는 효과로는 두뇌 연결 향상, 백질의 환경 개선, 뇌세포 성장 촉진, 뇌신경 성장인자 생산, 염증 완화, 클로토 수명 연장, 인지력 보호와 관련된 항노화 호르몬 수준 증가이다. 유산소 운동에는 빠르게 걷기, 계단, 실내 자전거, 댄스, 발 벌려 뛰기, 태권도, 킥복싱, 스태퍼, 스텝박스 오르내리기 등이 있다. 하나를 선택해서 매일매일 실천하는 것이 좋다. 근력 운동은 무게를 이용해 근력을 키우는 운동이다. 근력 운동은 골손실, 골다공증 방지, 근육 보전, 균형 감각 향상, 낙상 방지에 도움이 된다. 근력 운동의 긍정적인 효과는 백질 개선, 뇌신경 성장인자 증가, 전두엽 기능 개선, 혈관 건강 개선, 염증 완화이다. 근력 운동에는 스쿼트, 플랭크, 런지, 바이셉스 컬, 레그 익스텐션, 트라이셉스 컬, 복부 크런치, 숄더 레이즈, 팔굽혀펴기로 바닥 또는 벽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 등 하나를 골라 매일 하도록 한다. 바꾸어 가면서 해도 된다. 균형 훈련에는 발꿈치 발가락 걷기, 한쪽 다리로 균형 잡기, 다리 뒤로 들기, 다리 옆으로 들기, 요가, 태극권 등이 있다. 하나를 골라 매일 한다. 처음 시작할 때는 의자를 옆에 두도록 한다. 매일 실시하면 좋은 유연성 훈련 동작 9가지는 목 스트레칭, 어깨 등 스트레칭, 회전근개 스트레칭, 손목 스트레칭, 허리 스트레칭, 엉덩이 스트레칭, 햄스트링 스트레칭, 무릎 스트레칭, 발목 스트레칭이다. 운동 프로그램에서 차츰 늘려갈 것들은 계단 이용하기, TV 보면서 운동하기, 자전거 타기, 직장에서 페달 운동 기구나 스텝박스 운동하기, 집에서 요가 또는 댄싱 연습하기, 집이나 직장에서 스쿼트, 기회될 때마다 벽 잡고 팔굽혀펴기, 집에서 발목, 모래주머니 이용한 햄스트링 운동, 아침에 침대에서 윗몸 일으키기이다. 차츰 줄여갈 것들은 책상 앞에 앉아있는 시간, 운동하지 않으면서 TV 보는 시간, 계단 대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횟수, 운동하지 않는 날이다. 유산소 운동과 적당한 근력 운동은 뉴런과 뉴런의 연결을 증가시키고 강화시킨다. 정보 전달에 중요한 백질 섬유의 손상을 회복시켜 더 빠른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한다. 뇌세포 성장 및 새로운 뇌세포 생성을 促진시키며 특히 해마 같은 중요한 기억력 기관에서 신경 발생을 촉진시킨다. 또한 뇌신경 성장인자 항산화 효소, 혈관 내 피사뇌질소 합성 요소, 인슐린유 사성장인자, 혈관 내 피성장인자 등을 증가시켜 신경가 소성과 신경 발생을 촉진시킨다. 운동은 뇌 건강에 필수적이며
실천하기 위해서 우선 쉽고 즐거워야 한다.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일은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 배우는 것이다. 현대인은 대부분 운동이 결여된 삶을 살아간다. 클리닉에 가는 환자들 대다수가 너무 오랫동안 운동을 하지 않아서 운동하는 법을 잘 모른다. 모든 사람이 알았으면 하는 것은 운동이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운동은 쉽고 즐거워야 한다. 당신이 할 일은 그저 자기에게 적합한 운동을 배우는 것이다. 운동과 같은 라이프 스타일 개선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유념해야 할 점 한 가지가 있다. 우리 뇌가 수백만 년을 진화해왔다는 사실이다. 뇌가 진화해 온 거의 모든 기간 동안 우리 행위를 추동하는 동기들은 대부분 즉시적인 것이었다. 장기 계획은 우리에게 맞는 옷이 아니었다. 스트레스, 위험, 욕망을 느낄 때는 특히 더 그랬다. 우리 뇌는 가까운 나무 뒤에 숨어있는 검치 호랑이를 걱정하도록 디자인되었지. 어떻게 조직적으로 5년간에 걸쳐 지역 내의 모든 검치 호랑이를 소탕할 것인가를 계획하도록 디자인되지는 않았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피곤하면 잠을 더 자고 싶은 욕구가 운동을 해야 한다는 최선의 계획을 압도해버린다. 이러한 까닭에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일은 쉽지 않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우리 뇌의 이런 즉시성을 역이용하는 트릭이다. 운동 계획을 세울 때 내가 원하는 즉각적 이득이 주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즉각적 이득은 개인적으로 타당하고 측정 가능해야 하며 시각적이어야 한다. 이것은 진행 상황을 집안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고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일 목표와 성취는 운동 프로그램을 지속하는 동기를 부여한다. 세 번째, 긴장 이완. 스트레스는 크게 급성 스트레스와 만성 스트레스로 나눌 수 있다. 급성 스트레스는 행동에 대비해 몸을 준비시킨다. 예를 들어 청중 앞에서 연설하거나 계단을 올라가는 일 등이다. 이런 스트레스는 시간 제한이 있다. 짧게 왔다가 사라진다. 반면에 만성 스트레스는 오래 머문다. 이것은 장기적인 감정 압력에 대한 몸과 마음의 반응이다. 이런 스트레스는 적절히 조절되지 않으면 뇌에 큰 피해를 입힌다. 의사들이 환자들을 치료할 때 특히 주의를 기울이는 스트레스는 통제 불가능한 스트레스, 즉 선택되지 않은 스트레스다. 이런 스트레스는 목적이나 의미가 없고 끝도 보이지 않는다. 통제 불가능한 스트레스가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로는 불안과 우울, 면역 기능 저하, 주의력 장애, 염증 발생, 산화 부산물 증가, 뇌 위축, 베타 아밀로이드 증가, 유전자 기능 변화, 체중 증가, 고혈압,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 방해이다. 명상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준다. 명상은 멍하니 있는 것이 아니다. 명상은 집중력을 배양하는 정신 훈련이다. 집중력은 치매가 오면 가장 먼저 나빠지는 능력이다. 명상은 스트레스 감소를 넘어서 뇌 용적을 증가시키기도 하고 노화에 따른 뇌 용적 감소를 지연시키기도 한다. 명상을 삶의 일부분으로 포함시키면 통제 불가능한 스트레스의 피해를 현저히 줄일 수 있고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명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주의력을 유지해야 하고 활동의 목적을 기억해야 하므로 일정 수준 이상의 인지 능력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인지 능력이 심하게 감퇴되어 있거나 치매가 있는 사람은 명상을 하기 어렵다. 하지만 명상과 유사한 효과를 주는 대한 활동들도 많다. 이러한 활동에는 걷기, 집 근처를 걷는 것은 뇌가 쉬고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강력한 명상 활동이 될 수 있다. 항상 같은 코스를 걷고 주위 산만과 중단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 구령을 붙이며 걷는 것도 좋다. 요가, 음악 듣기, 물리적 환경 단순화하기, 주변 환경을 정리정돈하면 뇌가 새로운 정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고 깨끗하고 잘 정돈된 공간은 집중하기 쉽게 만들고 조용한 자기 성찰의 분위기를 조성한다. 건강한 관계 만들기, 목적 있는 삶 살기 등이 있다. 긴장 이완은 다른 라이프 스타일과 마찬가지로 각 개인의 장점과 관심에 맞게 개인화되어야 한다. 명상은 앉아서도 가능하고 기도문을 외워도 되고 집 주변을 걸어도 되고 주위 환경을 깔끔하게 정돈하는 것으로도 된다. 어떤 종류의 명상이든 간단하고 편리하고 무엇보다 긴장을 풀어줄 수 있어야 한다. 명상 수련의 방법으로 마음챙김 호흡이 있다. 순서는 다음과 같다. 방해받지 않을 편안한 장소를 찾는다. 허리를 펴고 똑바로 앉는다. 등을 벽에 기대도 된다. 눈을 감는다.
천천히 깊게 코로 숨을 들이쉰다. 리듬감 있게 숨을 쉬게 되면 주변의 소리에 집중한다. 분석하거나 기억하려 하지 마라. 그냥 듣고 있으라. 다른 생각에 빠지지 마라. 잡념은 그냥 스쳐가도록 하고 듣는 소리에만 집중하라. 이 수련을 하루에 10분씩 하라. 익숙해지면 시간을 늘려가라. 명상 수련에서 늘려갈 것들은 심호흡, 자연에서 보내는 시간, 잘 정돈된 집에서 보내는 시간, 명상, 전자기기 없이 조용히 보내는 시간이고, 줄여갈 것들은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 스트레스를 주는 인간관계, 휴대폰, 컴퓨터, TV 등으로 인해 끊임없이 주의가 산만해지는 상황, 조용히 쉴 만한 곳이 없는 거주 공간이다. 스트레스로 뇌가 손상된다. 스트레스는 세로토닌을 비롯한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의 생산을 방해, 시냅스 연결을 손상시키고 그 결과 불안, 우울을 겪게 된다. 또한 면역 기능 약화, 백혈구 수치 감소로 질병 방어 능력을 저하시키고 뇌의 대사 부산물이 누적되어 뇌세포 손상을 야기한다. 그 밖에 통제 불가능한 스트레스는 주의력 장애, 염증 발생, 뇌 위축, 베타 아밀로이드 증가, 유전자 발현의 변화 등을 일으켜 알츠하이머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 스트레스에 의한 이러한 증상을 거꾸로 되돌릴 열쇠는 명상과 같은 자신만의 긴장 이완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활동량이 적은 분에게 추천하고 싶은 것은 걷기 명상이다. 매일 일정한 곳을 걸으면 노심초사하는 마음이 휴식에 들어가고 즉시 편안해진다. 세로토닌 등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가 원활해지고 체지방, 당뇨, 고혈압 등 대사성 질환과 혈관 질환에도 도움이 되어 뇌가 젊어진다. 네 번째, 회복 수면. 잠은 뇌를 위한 것이다. 몸은 깨어있는 상태와 수동적인 휴식 상태 사이를 반복한다. 하지만 뇌는 잠을 잘 때 완전히 다른 상태로 진입한다. 이때 뇌는 두 가지 중요한 기능을 촉진한다. 하나는 아밀로이드와 산화 부산물을 청소하는 해독 작용이다. 다른 하나는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변화되고 쓸모없는 기억은 제거되며 생각이 체계적으로 정리되는 기억과 사고의 통합작용이다. 회복 수면이라는 말은 밤에 잘 자는 것을 뛰어넘는 개념으로 건강한 수면 패턴, 수면 전 긴장 이완, 빛과 소음 통제, 회복 수면을 촉진하는 음식 섭취를 포함한다. 우리는 하루에 몇 시간을 자야 할까?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사실은 하루에 최소 6시간, 평균 7시간의 수면을 취하면 인지 건강에 매우 좋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하루 6시간 이하로 자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말한다. 궁극적으로는 수면의 질이 가장 중요하다. 회복을 주는 수면이어야 하고 자고 나서 상쾌해야 한다. 만약 당신이 7시간 이하로 자고 있지만 생활에 활력이 넘친다면 회복 수면을 취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회복 수면이 인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전신이 건강해지고 면역성이 길러지며 기분이 좋아지고 집중력과 주의력이 크게 개선된다. 뿐만 아니라 학습이 잘 되고 조정력과 판단 능력이 좋아지고 알코올이나 약물 오남용에 잘 빠지지 않는다. 수면이 부족해지면 이형 당뇨에 걸리기 쉽고 뇌졸중의 위험이 커지고 편두통과 긴장성 두통이 나타난다. 수면 부족은 체중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 잠이 부족하면 테스토스테론 수준이 낮아지고 뇌가 위축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좋은 수면을 위한 기법은 다음과 같다. 수면 스케줄을 정상화하라. 야식을 피하라. 잠자기 전에는 카페인 음료를 피하라. 잠자기 전에는 운동하지 마라. 낮에는 밝게, 밤에는 어둡게 하라. 취침 직전에는 게임, 자극적인 영화, 스마트폰 사용을 피하라. 낮잠을 피하라. 명상하라. 침실에 빛과 소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온도를 조절하라. 약 의존도를 줄여라. 필요하면 인지행동 치료를 받아라.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지 살펴라. 수면은 가장 중요한 해독제이다. 잠을 자는 동안 뇌에서는 아밀로이드와 산화 부산물을 청소하는 해독 작용이 일어나고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변환, 쓸모없는 기억은 제거되는 등 생각이 체계적으로 정리되는 기억과 사고의 통합 작용이 일어난다. 이렇게 중요한 수면에 문제가 생기면 당뇨, 뇌졸중, 두통, 체중 증가, 뇌 위축, 더 나아가 치매의 위험이 높아진다. 따라서 나의 수면은 어떠한가? 살펴보고 건강한 수면 패턴, 수면 전 긴장 이완, 빛과 소음, 통제,
회복 수면을 촉진하는 음식 섭취에 신경을 써야 한다. 우리는 임상 경험을 통해 회복 수면이 인지 기능과 삶의 질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거듭 확인할 수 있었다. 잠을 잘 자야 건강이 좋아진다. 하루 7 내지 8시간의 수면은 그 어떤 해독 주스나 디톡스 요법보다 효과적으로 독소와 산화, 부산물과 아밀로이드를 제거해준다. 게다가 잠은 부정적인 생각과 기억까지 없애줄 수 있다. 잠은 뇌를 위한 것이다. 몸은 깨어있는 상태와 수동적인 휴식 상태 사이를 반복한다. 하지만 뇌는 잠을 잘 때 완전히 다른 상태로 진입한다. 이때 뇌는 두 가지 중요한 기능을 촉진한다. 하나는 아밀로이드와 산화 부산물을 청소하는 해독 작용이다. 다른 하나는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변환되고 쓸모없는 기억은 제거되며 생각이 체계적으로 정리되는 기억과 사고의 통합작용이다. 회복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사고력과 집중력이 떨어진다. 그 결과는 브레인 포그다. 수면이 부족하면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하루 주기 리듬이 교란된다. 그래서 낮에는 더 피곤하고 밤에는 더 못 자는 악순환에 빠지기 쉽다. 이런 상태는 누구에게나 고통스러우며 특히 인지력 감퇴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큰 좌절감으로 다가온다. 그러나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많은 기법이 있다. 회복 수면이라는 말은 밤에 잘 자는 것을 뛰어넘는 개념으로 건강한 수면 패턴, 수면 전 긴장 이완, 빛과 소음, 통제, 회복 수면을 촉진하는 음식 섭취를 포괄한다. 5번째, 두뇌 최적화. 의식의 섬은 뇌 속의 인지 영역들과 복잡한 네트워크의 합작으로 만들어진다. 뇌 속의 연결 인프라는 새로 생긴 뉴런이 뇌를 여행하며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시작하는 생후 45일부터 건설되기 시작한다. 네트워크는 빠르게 증식해 유치원에 들어갈 무렵이면 뇌 크기는 4배나 커지게 된다. 어린 시절에 형성된 네트워크 연결 용량은 뇌 예비능 브레인 리저브로 알려져 있다. 뇌 예비능이란 건축이 끝난 후에도 남겨둔 공사장의 비상계단 같은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반대로 인지 예비능 Cognitive Reserve이란 생애 전체를 통해 축적한 연결성의 정도다. 이 능력은 우리가 얼마나 두뇌를 단련했느냐, 얼마나 많은 정보를 흡수했느냐, 생애 전반을 통해 어떤 트라우마, 위험, 모험, 기쁨, 지식을 경험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인지 예비능은 세포 사이, 뇌 영역 사이, 의식의 섬들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와 다리가 얼마나 많고 튼튼한가에 달려 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의 결과물이다. 뇌 예비능은 생애 초기에 결정되지만 인지 예비능은 노력에 따라 생애 후반에도 계속해서 확장될 수 있다. 인지 예비능은 알츠하이머와 깊은 관계가 있다. 중년을 넘기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알츠하이머와 관련된 병리학적 현상을 겪지만 인지력 감퇴로까지 이어지는 사람은 그 중에서 일부다. 왜 그럴까? 뇌 예비능과 인지 예비능이 중복과 상호 연결의 형태로 보호 효과를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뇌 영역 간 네트워크가 수만 번 반복, 연결되어 같은 기억과 아이디어에 서로 다른 경로로 접근할 수 있다. 이런 중복 인프라 덕분에 우리는 노화로 인한 병리학적 현상에 대처할 수 있다. 뇌가 충분한 예비능을 갖추고 있으면 노화로 인해 뇌에 심각한 피해가 오더라도 기억에 접근할 수 있으며 의식의 섬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인지 예비능을 쌓을 수 있을까? 우리 뇌는 복잡한 활동을 위해 디자인되었으며 복잡한 활동에 의해 유지된다. 길 찾기, 이게 국어 사용, 음악, 댄스, 학교, 교육, 복잡한 직업, 불편한 도전, 가상현실 등은 인지 예비능을 길러주는 복잡한 활동이다. 사회적 교류로 대표되는 사회활동은 또 다른 복잡한 인지활동이다. 두뇌를 최적화하려면 복잡하고 어려운 정신활동을 해야 한다. 이런 활동들은 뇌에 새로운 연결을 만들고 인지 예비능을 축적한다. 두뇌의 여러 영역을 모두 사용하는 활동들이 좋으며 사회활동과 결합되면 더욱 좋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신의 열정이다. 당신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활동들은 가장 효과적으로 당신의 두뇌를 최적화해 줄 것이며 삶의 의미를 잃지 않게 해줄 것이다. 만약에 한 가지 활동밖에 할 수 없다면 다음 목록에 나오는 것과 같은 뇌의 여러 영역을 자극하는 복잡한 활동을 선택할 것을 추천한다. 새로운 외국어 배우기, 새로운 악기 배우기, 컴퓨터 프로그래밍, 글 또는 책 쓰기,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기, 코미디 공연하기, 댄스 배우기,
카드 게임, 바둑, 장기,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전공 분야 가르치기, 사회봉사 활동, 보석 공예, 미니어처 만들기, 그림, 조각, 대학 강의 듣기이다. 모든 활동은 사회적 상호작용이 더해지면 더 유익해진다. 책을 써보기로 했다면 그 작업을 손자나 손녀와 함께 할 수 있고, 기타 레슨을 받기로 했다면 친한 친구와 함께 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진정 사랑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생의 의미와 기쁨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과거를 회상해보면 자신이 진정 좋아했던 것들이 떠오를 것이다. 누구에게나 관심 영역이 있다. 기대 수준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복잡한 활동들을 배우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쉬운 단계부터 시작하되 마음을 느긋하게 먹고 꾸준히 하여야 한다. 두뇌 최적화를 위해 늘려갈 것들은 가족, 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 좋아하는 활동, 새로운 것 배우기, 동호회, 친목회 가입이고, 줄여갈 것들은 TV 시청 시간, 고독한 시간, 사회활동을 회피하는 라이프 스타일, 즐길 수 있는 복잡한 활동이 있음에도 앉아서 퍼즐만 하려는 태도이다. 뇌의 여러 영역을 자극하는 복잡한 활동은 인지 예비 능력을 크게 향상시킨다. 길 찾기, 외국어 배우기, 음악 연주하기, 댄스, 미술, 대학 수업 듣기, 사회활동 등은 뇌에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주고 삶의 의미를 잃지 않게 해준다. 치매는 포도당 대사장애, 지질대사장애, 염증, 산화라는 핵심 요인을 중심으로 환자 개인마다 영양 결핍, 독성 문제, 면역 문제, 호르몬 문제 등으로 인한 퇴행 요소가 결합되어 나타나는 다면적인 질환이며 개인이 평생 쌓아온 여러 가지 위험, 인자들에 의한 결과물로 생기는 질환이다. 따라서 치매 없는 세상은 결국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돌아보고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로 변화시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70대에도 20대처럼 젊은 뇌로 살고 싶으십니까? 묘약은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나는 무엇을 하고 무엇을 먹느냐,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바로 행동하십시오. 인지 예비능 Cognitive Reserve이란 생애 전체를 통해 축적한 연결성의 정도다. 이 능력은 우리가 얼마나 두뇌를 단련했느냐, 얼마나 많은 정보를 흡수했느냐, 생애 전반을 통해 어떤 트라우마, 위험, 모험, 기쁨, 지식을 경험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인지 예비능은 세포 사이, 뇌 영역 사이, 의식의 섬들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와 다리가 얼마나 많고 튼튼한가에 달려 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의 결과물이다. 뇌 예비능은 생애 초기에 결정되지만 인지 예비능은 노력에 따라 생애 후반에도 계속해서 확장될 수 있다. 인지 예비능은 알츠하이머와 깊은 관계가 있다. 중년을 넘기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알츠하이머와 관련된 병리학적 현상을 겪지만 인지력 감퇴로까지 이어지는 사람은 그 중에서 일부다. 왜 그럴까? 뇌 예비능과 인지 예비능이 중복과 상호 연결의 형태로 보호 효과를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뇌 영역 간 네트워크가 수만 번 반복, 연결되어 같은 기억과 아이디어에 서로 다른 경로로 접근할 수 있다. 이런 중복 인프라 덕분에 우리는 노화로 인한 병리학적 현상에 대처할 수 있다. 뇌가 충분한 예비능을 갖추고 있으면 노화로 인해 뇌에 심각한 피해가 오더라도 기억에 접근할 수 있으며 의식의 섬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오늘은 치매의 예방인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치매의 종류, 치매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